최근에 화제가 된 주식이 있죠. 에코프로 삼형제. 야, 이거 장난 아니더라고요. 목표 주가가 16, 17만 원을 얘기했는데 50만 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의 시총은 20조를 돌파했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거의 하늘을 뚫고 가고 있죠. 에코프로 삼형제로 최근에 10배 버신 분 계실 겁니다. 저는 10배 버신 분들 큰일 나셨다. 단타로 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번다. 몰디브 가서 모히또 한잔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잘 되면 오징어 게임 참가하는 거고요. 망하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몇 억 벌었다,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인증하고 여러분 안녕, 전 퇴사합니다. 이런 게 지금 엄청난 화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자되는 것 자체가 주식에 대한 제가 인식이 좀 잘못된 근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바라본 호흡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내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얻고 빠지겠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주식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서 은퇴를 하면 상관이 없죠. 200억을 벌었다, 300억을 벌었다. 부럽습니다. 저도 부러워요. 네. 그런 케이스는 정말 극단적으로 드뭅니다. 있죠? 있지만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행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통의 몇억 원 정도, 수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번 걸로는 더 높은 확률로 가난에 빠질 수 있다. 장기간에 걸친 자본소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엄청난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투자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주변에서 그렇게 패가망신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주식으로 젊었을 때 투자해서 돈 잃은 사람은 패가망신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자기 확신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 투자로 돈 번 사람들이에요. 선배들 너무 기억나요. 서울대 나와서 똑똑한 선배들 많잖아요. 본인에 대한 자기 확신이 뛰어나고요. 그래서 선물 옵션까지 손댄 사람 치고 지금 소식이 다 끊겼어. 그 오징어 게임 상호가 맞아. 오징어 게임 그럼 우리 선배야. 상호 똑똑하잖아요. 투자로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거기까지 참가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잃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집문서 땅문서 날리는 사람이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돈 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타로 내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번다. 잘 되면 오징어 게임 참가하는 거고요. 망하면 나는 투자가 무서우니까 난 다시는 투자 안 한다. 투자해서 떠나시면 안 돼요. 이 자본시장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식으로 단기적으로 큰 소득을 벌이는 마음을 버리셔라. 단기적으로 큰 일확천금을 번 경험 자체가 여러분들을 투자라는 것에 대한 건강한 습관과 가치관을 갖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로 남게 됩니다. 장이 떨어지면 다 무서워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잃지 않았으니까. 난 안 들어갔으니까 돈을 번 거야. 저는 오히려 아무 투자를 안 한 사람보단 투자를 해서 잃어본 사람이 차라리 낫다. 왜냐면 무서워서 아무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위험한 사람이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그러면 일만 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택도 없죠. 예적금으로 어떻게 100세 시대에 살아갈 거며 자본소득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아니면 사회초년생 때 주식해가지고 크게 되었다. 저는 사실 잘했어. 앞으로 이제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첫걸음을 뗐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스테이 인 더 마켓,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시장이 떨어지면 이 공포심이 상당하거든요. 그 공포심 때문에 다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건데 왜 이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자본시장에서 자본소득을 만들려면 반드시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 대전제는 마켓 타임을 못 잡는다예요. 자본시장에서 자본소득을 꾸준하게 만들어내려면 계속 시장에 좀 꾸준하게 머물 수 있어야 되고, 꾸준하게 머문다라는 개념이 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만 해야죠. 첫 번째로는 금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빠져도 불안하지 않고 넣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 돈을 급하다고 꺼내 쓰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본시장에서 꾸준하게 투자를 이어갔을 때 가장 그게 소득이 높아요. 쉽게 생각하면 지수의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거죠. S&P 500만 투자해도 사실 10%에 육박하는 수익이고, 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누렸으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도 다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투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없어. 다들 타이밍 잡으려다가 돈 잃는 거죠. 기업의 적정 가격을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낮은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마켓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투자에서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을 만날수록 그런 얘기를 하세요.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왜 돈을 벌었는지도 난 모르겠다. 돈을 잃은 사람도 번 사람도 사실 이 마켓 타임을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떠올려 볼게요. 코로나가 터졌죠. 사람들이 공포에 벌벌 떨고 주식 가격이 폭락했었죠. 지수가 30% 넘게 빠졌고요. 지수가 줄었어요. 이게 기업이 아니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역이 안 되고 경제활동을 하기가 힘들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소비도 생산도 모든 면에서 장애가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역대급 자산 가치의 상승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걸 과연 예측할 수 있었을까? 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불황이 올 거다.
불황이 오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이게 맞죠? 코로나가 터졌다. 불황이 올 거다. 불황이 오니까 돈을 풀어서 불황을 막아야 되겠다. 돈을 풀었으니까 주식 가격이 오른다. 지금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같은 분석을 하고 같은 원인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을 분석하기도 어렵고 기업을 분석하기도 어려운 이유예요. 보통 사람들 주식 투자에 생각하는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내가 공부를 했어. 나는 시장을 이해했어. 난 주식을 잘해.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주식 투자가 어려운 까닭은 이런 단기적인 예측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버시려면 길게 보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게 보면 맞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시간이라는 가치를 투입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내고 그 이득을 얻는 행위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일확천금을 만약에 버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감내해서 베팅을 하신 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돈을 한번 벌면 그게 투자의 본질이고 투자의 전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투자에서 사실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위험 관리예요. 각 투자 자산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이해하고 특히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위험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투자를 안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얼만큼 나한테 큰 수익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 손실 가능성, 손실의 폭,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장기간에 걸쳐서 의미 있는 돈을 번 사람들은요, 하나의 자산에 모든 걸 다 넣지 않습니다.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돼요. 자기 자산들을 부동산, 주식, 채권 쪼개서 나눠서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긴 시간에 걸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확실한 자본소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투자인데, 주식으로 한 번에 큰 돈을 번 분들은 이렇게 안 하세요. 자, 어떤 주식이 10배 오르지? 어떤 주식이 20배 오르지? 물론 뭐 그게 맞으면 좋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오르는 자산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게 뭔가요? 부동산. 부동산이 지금부터 50년 뒤에 오를지 내릴지 오릅니다. 어떻게 안 올라요?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어떻게 안 오르죠? 금 오릅니다. 주식? 삼성전자가 50년 뒤에 지금보다 10배 가냐 20배 가냐 예측 못하죠. 하지만 코스피는 30년 뒤에 지금보다 반드시 올라 있을 거고요. S&P 500 지수가 반드시 올라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확실해요. 100%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오를 게 확실한 자산들을 모아두고 이 자산들의 위험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 이게 투자예요. 이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단기간에 번 주식으로의 일확천금의 경험은 투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장기간에 걸친 확실한 자본소득을 만드는데 장애 요소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폭등장, 그 유동성 장에서 주식하는 사람들 돈을 꽤 벌었고, 아침에 출근하면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화장실에서 다들 MTS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주식 잘 찍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돈을 잘 버니까요. 그러다 보니 뭐 근로 의욕이 뚝뚝뚝 떨어지고, 실제 이 과정에서 전업 투자자로 전향하신 분들도 있고, 아예 나는 일보다 다시 재테크로 돈을 벌 거야, 이렇게 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사실 투자로 돈을 번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단기적으로 갈수록 더 그렇죠.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지 못하거나 이 예측이 몇 번 틀리게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내가 투자로 돈을 잃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돼요. 도박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큰 돈을 벌게 되면 이 도파민이 막 분출이 돼요. 중독이죠. 어떻게 보면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의사결정들이 왜곡되게 됩니다. 다시 그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공부가 부족하지 않아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또 틀리실 겁니다. 투자에 한번 중독되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를 되게 하찮게 여기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투자로 몇 억을 벌어봤는데 내가 지금 온갖 수모와 모욕을 견디고 이래가지고 연봉 4,5천만 원 벌어야 돼?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게 한번 가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30대다 아니면 대학생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은 것을 되게 감사해 하시고요. 주식으로 내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영상의 내용들을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했는데 크게 돈을 잃었다, 다행입니다. 이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하신 거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